안녕하세요. 你好，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 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골든 위크는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예년과는 다르게 참 안 좋았어요. 이거는 마치 이제 외출을 하지 말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호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즐겁게 지내셨길 바랍니다.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 참 쉬운데요. 건강에도 조심하세요. 첫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있지 마피아. 네, 있지의 마피아 듣고 오셨습니다. 어휴, 날씨가 왜 이러죠? 네, 기온은 높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지금 추운 느낌이 들어요. 무슨 지금 마치 겨울로 마치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언제쯤 완전한 봄이 올까요? 네. 환절기라서 그런지 저는 눈이 좀 가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봄만 되면 꼭 겪는 건데요. 일본에 와서 생겼어요. 네. 꽃가루 알레르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늘 이제 봄만 되면 즉 이맘쯤이 되면 눈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과에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좀 봄이 왔다는 거를 느껴요. 기온은 이렇게 굉장히 지금은 춥지만 눈이 가렵기 때문에 봄이 왔긴 왔구나 라는 걸 꼭 느낍니다. 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에는 벌써 제가 이사를 마쳤을 텐데요. 네. 이사를 앞두고 굉장히 설레네요. 네.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삿날 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계약이 시작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계약이 시작되는 거는 이사를 하는 날 이제 전에 이미 시작이 되는데요. 일부러 날짜를 좀 그렇게 잡았어요. 여유 있게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중요한 물건은 좀 개인적으로도 좀 나르고 이제 있는 중인데요. 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굿즈인데 짐을 싸보니까 이건 제가 들고 갔다가는 다 깨지겠더라고요. 캐리어에 한번 넣어봤는데 깨질 것 같아서 그냥 당일날 박스에 넣어서 전문 업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새로운 집에 한번 가봤어요. 짐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 상태도 좀 봐야 되고, 일본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집 상태를 체크를 해서 네, 그 관리회사에 넘겨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체크를 짐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이제 오늘 가서 사진도 찍고 좀 망가진 데 있으면 체크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게 은근히 설레더라고요. 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렇게 설레서 잠 못 잔 적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게 의외로 설레더라고요. 계속 바빠서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잤어요. 2시간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밥 먹고 이제 집에 갔는데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느낌? 그게 이제 사실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취업이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한 이제 신선함이었는데 이제 벌써 제가 3년 차니까 3년 동안은 새로운 게 없었는데 간만에 생긴 이런 새로움이라는 네, 것을 오늘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게 골든위크 포함해서 계속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일본에 온 게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 일본에 올 때는 캐리어 하나에 박스 큰 거 하나였어요. 뭐 기숙사 들어가니까 가구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물건이 거의 필요가 없었죠. 뭐 이불 같은 것도 기숙사에서 빌리면 되는 거라서 네, 그냥 옷가지들 그리고 책 조금 뭐 먹을 거 그 박스에는 먹을 게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캐리어 하나가 저의 짐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삿짐을 지금 싸다 보니까 무슨 박스가 20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박스 20개를 받았을 때는 저거 남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러 오신 직원분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남으면 반납해도 되죠? 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네. 아니, 무슨 짐이 이렇게나 늘었죠. 한 인간이 사는데 무슨 짐이 이렇게 늘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 고승의 방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인테리어를 잘 하고 싶거나 뭐 예쁘게 꾸미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없는 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나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래서 늘 고승의 방처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방, 이거를 좀 추구하고 있는데 참 모순적이게도 욕심이 많아서 짐을 정말 쌓아놓고 살았네요. 네. 근데 제가 원래 버리는 거를 잘 못해요. 이게 저희 집 전통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 자체가 뭘 잘 못 버려요. 네. 그럼 집에 가면 진짜 별게 다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평생 안 찾을 것 같은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최대한 안 사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아는 분은 무조건 어떤 거를 하나를 사면 무조건 하나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삿짐을 싸면서 처음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 영수증까지도 발견했어요. 세상에 제가 그것도 안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벌써 9년 전인데 이미 유효 기간도 지났을 텐데 물론 이제 옛날 기숙사 영수증도 그대로 있고요. 네. 야칭을 내잖아요. 집세를 내는데 그 영수증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기회에 정말 다 버렸는데요. 버리는 것도요. 처음만 어렵지 버리기 시작하니까 또 술술 버리더라고요. 제가. 네. 새로 이사간 집에서는 이제 최대한 물건을 늘리지 말아야겠어요. 버릴 건 바로바로 버리고요. 이게 좀 미련 같아요. 네, 미련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엄청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짐을 쌓아놓고 보니까 이거 내가 버렸나? 이런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중요한 상품권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싼 상품권이거든요. 제가 그걸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고 잘 놔야지라고 생각한 것까지만 생각이 나요. 와,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게 어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풀었습니다. 네, 한 2개 정도 풀었네요. 네. 이제 좀 종류별로 제가 짐을 쌌거든요. 옷, 뭐 책, 뭐 잡다한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싸다 보니까 박스를 많이 다 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사를 간 후에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걸 내가 버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도 많이 버리다 보니까 중요한 것도 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뭐 어쩔 수 없다. 나와의 인연이 거기까지는 물건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중요한 거였으면 제가 미리 뺐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집이 정말 편했다는 걸 느낀 게 저는 조명을 새로 사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게 집마다 물론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새로 이제 지금 이사 갈 집에 조명이 없어서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이랑 이제 거실에 그러니까 다른 화장실이나 이런 좀 작은 조명들은 있는데 큰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없었고요. 네. 없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초나이카이라고 하는 그 뭐 마을 회비 같은 거 그것도 내야 되고요. 보일러 리스비도 내야 되고요. 네. 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하면서 정말 많은 걸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곡 하나 듣고 올게요. 샤이니가 신곡을 냈죠? 네. 샤이니의 아틀란티스. 국제음악제 PMF 2021의 개최 안내입니다.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 삿포로, 즉
PMF는 1990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작곡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씨가 삿포로에서 창설한 국제교육 음악제입니다. 지금까지 약 30년에 걸쳐 세계 77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3,600명 이상의 우수한 음악가를 배출해 왔습니다. 음악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고 싶다는 번스타인 씨의 바람과 정열은 이 PMF에 계승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PMF 2021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교육 음악제의 새로운 형태로 도전하는 중요한 시즌으로 세계의 젊은 음악가의 육성이라고 하는 PMF의 이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형태로 음악 교육을 묶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PMF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에 착실하게 한 걸음 나아가 미래로 이어가는 음악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일요일까지 삿포로 콘서트홀 키라라와 삿포로 예술의 숲, 외부 스테이지 등에서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의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소풍 나온 기본으로 즐길 수 있는 콘서트에서 본격적인 클래식 음악까지 이 기회에 꼭 들으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회의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사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꽤 많은 돈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지, 제가 뭐 계약을 하거나 여러 군데 뭐 신청을 하거나 뭐 변경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진짜 이사면 저는 일본에 와서 경험한 이사가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지금 사는 집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유학생이나 학생들이 많이 살아요. 저 말고도요. 아마도 이제 그래서 싼 가격에 별 준비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 이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명이 없는 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새로 이사하면서 정말 새롭게 안 사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초나이카이 회비도 내야 해서 왜 이런 걸 내야 해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뭐 그 모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전 모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한국의 반상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집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은 도로변에 있어서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골목에 있는 집들은 회비를 내야 된다고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정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길가에 꽃이 심어져 있고, 이제 지금 한창 이제 꽃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그 회비로 운영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는 집은 이제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 박스 같은 거 수거해 주거든요. 그냥 로비에 갖다 주면 돼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제 마지막 금요일쯤이었는데요. 그냥 로비에 갖다 내면 되거든요. 근데 박스, 신문, 잡지 이런 거는 따로 어디다 내놔야 하더라고요. 전 그거 몰랐어요. 모든 맨션에서 다 그냥 로비에 갖다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동네마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새로 이사 갈 곳은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사를 결심한 계기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는 경험을 많이 하라고 해놓고 저는 정작 이사도 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 나도 한번 지금 사는 곳을 한번 벗어나 보자 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이사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 간 집에서도 정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설렙니다. 네, 오늘은 주소 변경하고 왔어요. 네, 정말 바빴습니다. 네, 주소 변경도 일단 구약시오 가서 주소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제가 갖고 있는 구자가 있는 은행들 돌면서 다 주소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우체국 가서 이제 우편물 같은 거 잘 오도록 주소 변경하고요.
와, 이것만 해도 정말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일본 넷플릭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1위가 송중기 주연의 빈센조일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는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빠져있는 드라마입니다. 이거 정말 추천입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보세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미 종영을 했죠. 최근에 종영을 했어요. 이 드라마가 처음 방송될 때는 주인공이 마피아가 나오거든요. 아니 무슨 마피아가 한국 드라마에 나와 하면서 사실은 좀 비웃었어요. 설정이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제 화제인 건 알고 있었어요.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다고는 하는데 딱히 보고 싶지 않은 거. 그거 뭔지 아시죠? 네. 빈센조가 딱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계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막 마지막 방송을 한 4회 정도 앞두고 1회를 켰어요. 넷플릭스에서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켠 것 같아요. 송중기가 마피아로 나온다는 것밖에 모른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런 재미있는 드라마가 네. 이 드라마를 왜 그동안 보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했어요. 정말 후회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초반부터 봤으면 매주 드라마 기다리면서 꽤나 알았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20회니까 드라마 20회거든요. 거의 10주 정도 알았을 거 생각하니까 그건 좀 아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 보기 시작한 게 잘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냥 단순한 블랙 코미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청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드라마인지 몰랐어요. 이 드라마를 쓴 작가님의 이제 전작이 열혈사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김남길 씨가 주연인 드라마인데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네키즈. 이거는 일본에도 꽤 인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시네키즈로 이제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열혈사제와 시네키즈가 이 두 드라마가 결이 좀 비슷해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확연히 다른 게 이제 시네키즈나 열혈사제처럼 이제 빈센조에서는 좋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게 좀 이 세 드라마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네키즈랑 열혈사제는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이 주인공인데 빈센조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가 주인공이잖아요. 마피아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는요. 보통은 회개한 조직폭력배가 주인공인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나쁜 사람으로 남아요. 그게 좀 특이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빈센조 드라마 경우에는요.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네키즈나 열혈사제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 사회에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빈센조에서는 정의 따위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 이제 최종회의 나레이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악은 견고하고 광활하다. 이런 이제 멘트로 끝나요. 드라마 보면서 좀 소름 돋았어요. 이젠 정의로운 사람을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마피아 같은 똑같은 악이어야만 한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소름도 돋고 좀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 빈센조의 OST를 한번 듣고 올게요. 네. 이 OST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네, 드라마 보면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잠깐 듣고 다시 이야기 시작할게요. 솔라가 부릅니다. 아드레날린. 네, 빈센조 드라마 OST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곡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드라마에도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 경향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센조처럼
정의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드라마 경향이 약간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인공이 좀 많기도 하고요. 제가 비밀의 숲을이라는 드라마를 볼 때도 좀 느꼈어요. 물론 이 드라마에서는 정의가 결국은 승리하는 걸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이 주인공인 검사 캐릭터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콤비로 나오는 경찰은 정의감에 똘똘 묻힌 사람이고요. 아마 이전 드라마였으면 검사와 형사가 굉장히 열정적인 정의 수호자였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의 검사 캐릭터가 좀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빈센조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끝난 이제 드라마 괴물도 약간 결이 비슷했어요. 주인공은 경찰인데요. 연쇄살인마에게 가족을 잃은 희생자예요. 하지만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수사에 나서고 불법도 저지르고요. 필요하다면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복수와 사건을 해결하고 스스로 수갑을 채우죠. 이게 좀 특이했어요. 스스로 이제 자기 파트너한테 수갑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파트너가.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도 많이 했고 다소 불법이 있었다고 해도 수갑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될까, 안 와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인공은 스스로 수갑을 세웁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드라마 내내 얘기하는 게 죗값을 받아라였어요. 그만큼의 죗값을 받아라. 근데 이거는 주인공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희생자잖아요. 복수를 위해서 그런 불법 좀 어때?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복수를 위한 건데, 그리고 드라마인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는 와, 이 드라마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영되는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도요.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정의가 아닌 직접 복수를 해주는 팀이 등장해요. 와, 이거는 더 같죠? 네. 대신해서 복수를 하는데 정말 처절하게 복수를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드라마가 나오는 게 우연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정의만으로는 이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빈센조는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정말 해석할 여지가 많은 드라마라서 좋았어요.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나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센조를 보면 한국 문화도 알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제 고구마를 먹는 씬이 나와요. 한국어로 고구마를 먹다가 굉장히 최근에 나온 관용구인데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우, 저 얘기를 들으니까 고구마야. 고구마 먹는 것 같아. 아니면 뭐 드라마 볼 때도요. 지금 드라마가 스토리가 너무 고구마 같아. 뭐 이렇게 쓰는데요. 왜냐면 고구마 먹다가 목이 메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써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고구마를 먹을 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예요. 재밌죠? 그리고 해결될 때는 사이다를 마시죠. 네, 막혀있던 일이 해결됐을 때 관용구로 사이다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죠. 이런 게 좀 알고 보면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모른다면 그냥 놓치는 부분인데요. 안다면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 문화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거기 나오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의 이름을 인자기로 지었는데 이건 축구선수 이름이라고요. 그 축구선수처럼 포지션을 잘 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저는 이 축구선수에 대한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고 알고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빈센조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극중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씬이 나오는데요. 여림도령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이 여림이라는 게 빈센조 역을 맡은 송중기 씨가 신인 시절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의 이름이에요. 여림. 저는 이 드라마를 이제 봤기 때문에
처음에 여림도령이란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송중기 스케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던 드라마고 송중기 씨의 캐릭터 여림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까요? 다음 곡은요. 스탠딩 에그가 부릅니다. 에브리데이. 네, 저희 상가쿠야마 방송국에서 한국 문화의 전파를 위해 특별 방송을 기획 중입니다. 네, 다음 달이죠. 6월 11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한국 문화 발신 방송을 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일본어로 방송됩니다. 네. 거기에 저도 출연을 하는데요. 뭐 제 역할은 한국인의 역할일까요? 네. 한국인으로 뭐 여러 가지 감상이나 저의 인터뷰도 있어요. 네, 제가 인터뷰를 이제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출연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방탄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연히 들은 가사 한 줄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제가 노래를 들을 때는 랩을 잘 안 들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못 알아들어서요. 네. 가사를 잘 못 알아듣는 편이에요. 좀 잘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이 노래를 들어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사를 보면 엉뚱한 게 나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멜로디를 위주로 듣는데요. 멜로디가 좋아서 찾아보니까 가사가 이상한 패턴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방탄의 경우는 이제 수업 자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학생들 중에서도 팬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은 한국인으로서 고마운 점도 참 많아요. 세계 무대에 서는 것만 해도 한국을 선전하는 거잖아요. 뭐 그들이 뭐 한국이에요 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한국인이니까 그게 이제 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한국에 대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 이미 설명되는 뭐 그런 게 정말 고마운 점이죠. 해외에 사는 이제 한국인으로 그런 점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방탄곡을 좀 찾고 있었는데 유튜브 보면 자동재생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슈가 랩 모음인가 뭐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자동재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랩을 굳이 선택해서 듣지 않거든요, 보통은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연히 그렇게 자동재생으로 나온 가사가 누가 나만큼해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게 또 귀에 꽂히더라고요. 네. 당시에 제가 취업을 하고 딱 1년이 지난 해였고 작년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맞게 하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약간 우울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랩을 듣는 순간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인 거예요. 누가 나만큼 해, 뭐 나만큼 사람은 없어, 막 이런 가사기 때문에 그거가 약간 저에게 해주는 말로 들려서 우울감을 많이 벗게 되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저는 솔직히 음악이 주는 힘이라는 거를 잘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는구나, 그거를 처음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어 선생으로서도 이제 방탄이 참 고마운 존재죠.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네. 방탄의 자체 컨텐츠인 달려라 방탄만 해도 한복 입고 나오고요. 한국의 옛날 놀이를 한다거나 김치를 담그거나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최근에는 뭐 달고나 먹는 것도 다 나왔거든요. 이게 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인 교재가 돼요.
이거는 뭐 혹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탄의 음악을 보면 한국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돌은 뭐 거의 뭐 한국 문화 교재로 써도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한글, 한복, 한옥이 나와요. 네. 이게 아이돌 뮤직비디오에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댄스 중에서도 한국 전통적인 춤사위도 나오고요. 그리고 얼쑤 뭐 이런 지화자 뭐 이런 추임새도 가사 안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MMA의 공연에서는 이제 아이돌 시작 전에 삼고무, 부채춤, 뭐 탈춤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했어요. 그 공연은 제가 수업에서 굉장히 자주 트는 영상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기억에 오래 남죠. 네, 수업 내용은 솔직히 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저게 한국 문화구나 라고 생각한 그 기억은 남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걸 사실 노리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땡이라는 곡은 랩인데요. 랩에서 한국적임을 느꼈어요. 네. 진짜 한국적인 무대로 꾸며서 한국적인 분위기로 랩까지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솔직히 좀 놀란 것도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 빈센조 얘기처럼 방탄의 콘텐츠를 보면 한국 문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령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은 김씨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김씨, 이씨, 박씨가 굉장히 많이 보이지만 본관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저는 한양조씨입니다. 네. 이렇게 성씨 앞에 이제 지역명이 붙죠. 그거는 이제 조상의 출신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김씨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김씨가 같은 조상을 아니잖아요. 방탄에도 김씨가 3명이 있는데요. 2 멤버가 김희김씨고요. 1 멤버가 강릉김씨예요. 이게 딱 제가 지난주에 썼던 자료인데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한국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은 본관이라는 게 있다. 네, 각 이제 성마다 그 조상의 출신지가 다르다. 이렇게 백날 이야기를 해도 영상 한번 틀어주는 게 사실은 이게 자신 머릿속에 남죠. 네, 다행히도 이 영상이 있어요. 네, 서로 무슨 김씨냐라고 얘기하는 게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틀어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이 지민인데 왜 부를 때는 지민아라고 부르고 또 어떨 때는 지민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규칙이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 한 멤버당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민, 어떤 분은 지민아, 어떤 분은 지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일본어 히라가나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있는 형태죠. 예를 들어서 뭐 카라는 히라가나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KA로 쓰잖아요. 이 2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한국어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구성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형태예요. 이 자음과 모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제 일단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야와 아를 붙이는 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제 일단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쓸 수 있죠. 그리고 동갑. 그리고 반말일 때 붙일 수 있어요. 동갑이나 나이가 많다고 해도 경어, 존댓말을 쓰는 사이라면 쓸 수 없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조건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이제 조건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에서 자음으로 끝나면 아가 붙고요. 모음으로 끝나면 야가 붙어요. 근데 이거 왜 아가 붙어요, 야가 붙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이유는 딱히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고, 제 감각으로는 일본어의 짱이나 뭐 궁 같은 걸 붙이는 그런 감각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로 든 지민이라는 이름은 알파벳으로 JIMIN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N으로 끝났어요. 이거는 자음이죠.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 뒤에 아라는 발음이 옵니다. 그러면 알파벳으로 JIMIN 뒤에 A가 와요. 그러면 여기서 N 뒤에 붙은 N이 뒤에 붙은 A하고 같이 발음돼요. 그래서 JIMINA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음화라는 이제 발음 규칙인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발음하기 쉬우라고. 네. 한국 사람도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네. 발음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연음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 이름도 이제 N으로 끝나요. 혜진이니까 N으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혜진아가 돼요. 누군가,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를 때는 아마 혜진아라고 부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 자체가 혜진아인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름이 혜진아예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야라는 이제 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설명할 때 드라마나 이렇게 뭐 아이돌 그룹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 문서로 그냥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한국 문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 나오는데요. NCT의 맛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중국어가 5월 21일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어는 6월 4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